용어 자체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첫 번째 용어가 시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쌤은 주사위를 던지려고 합니다. 주사 하나를 던졌습니다. 주사 하나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값이 뭔지 알아요? 확률. 짝수가 나올 확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요. 네. 이브들인 거 알잖아. 전체 주사위를 던지면 6가지 경우가 생기고 6가지 경우가 생겼을 때 그 중에 짝수가 3가지인가요? 네.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말을 되게 어렵게 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그냥 주사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전을 2개 던지겠습니다. 둘 다 모두 앞면 나올 확률 값이 뭐죠? 4분의 1. 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인가요? 4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4분의 1이죠? 그때 동전 2개를 던지는 행위 자체가 시행입니다. 표본 공간. 주사위 하나를 던졌습니다.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가능한 건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나요? 동전 한 개를 던지면 앞면, 뒷면이 나올 수 있나요? 동전 2개를 던지면 앞뒤, 뒤앞, 뒤뒤가 나올 수 있나요? 그 모든 경우를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다고요? 동전을 2개 던졌을 때는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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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이 나올 수 있나요? 이런 모든 녀석을 집합으로 표현한 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집합으로 표현한 걸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건. 사건은 아까 전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오는 확률이라고 얘기했잖아.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와. 주사위가 나왔을 때 짝수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짝수가 나오는 거. 그 짝수가 나오는 상황을 사건이라고 칭합니다.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 2개 중에 하나가 앞면에 나오는 거, 또는 동전 2개 중에 2개가 앞면 나오는 거, 이런 각각의 설명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건이라고 칭합니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이건가요? 네. 이게 짝수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은 확률의 값을 구할 때 방금 전에 짝수가 나올 확률의 값을 구할 때 6분의 3이었고 둘 다 모두 앞면 나올 확률의 값은 4분의 1이었지. 그때 분자에 들어가는 사건이 근원 사건입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온다고 얘기한다면 근원 사건은 분자에 있는 값입니다.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근원 사건? 설명을 좀 잘못했네.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어이씨, 말 애매한데,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근원 사건, 근원 사건.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한 개의 원소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드네. 주사위 던졌는데 이거구나. 주사위를 던졌는데 만약에 3이라는 놈이 나오는 확률이 뭐죠? 6분의 1인가요? 네. 그때는 분자의 값이 3이라는 거지. 네. 3이라는 녀석 또는 동전을 2개 던졌는데 앞면이 둘 다 나오는 거 앞이죠. 그런 녀석의 값은 한 가지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그럼 그건 분자에 들어가는 게 근원 사건인데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2, 4, 6이니까 세 가지죠. 그럼 그거는 근원 사건이라고 할 수 없는 거네. 근원 사건의 값은 각각 이런 한 가지 것들을 근원 사건이라고요. 전사건. 전사건은 표본공간하고 똑같습니다. 가능한 모든 경우입니다.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표본공간 전체를 집합으로 가진 녀석의 값이 전사건입니다. 공사건. 공사건은 집합이 공집합인 거. 주사위를 던졌는데 만약에 10이라는 눈의 값이 나오는 경우라면 빵가지겠죠? 그런 걸 우리 공사건이라고 할 겁니다. 전사건의 확률. 표본공간은 보통 S라는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전사건의 확률의 값은 우리가 1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니까요. 공사건의 확률의 값은 0입니다. 그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합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합집합을 얘기합니다. 또는 이란 표현이 사용됐을 때 우리는 합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곱사건, 곱사건은 교집합을 얘기하는데
곱사건은 그리고 동시에 연속해서는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곱사건이라고 칭하고 경우의 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합사건은 중학교 2학년 때 합의 법칙이라고 배웠고요. 곱사건은 중학교 2학년 때 곱의 법칙이라고 배웠습니다. 또는이라고 나왔을 때는 더해서 풀고요. 공통되는 건 물론 빼겠지만 또는이란 말이 나오면 더해서 풀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속해서 하는 말이 들어있거나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면 전부 다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겁니다. 배반 사건. 우리는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개념이 뭐였지? 접치는 명. 집합에서 서로소의 개념은 두 집합이 공통되는 게 없는 게 서로소였나요? 배반 사건은 각각의 사건 중에 공통되는 사건이 없는 거, 공통된 사건이 없는 거를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할 겁니다. 여사건은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사건은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걸 여사건이라고 하는 건가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2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이 A라는 사건입니다. 그럼 여사건은 2보다 큰 녀석이 여사건인가요? 근데 여사건으로 꼭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반드시 여사건으로 풀죠? 적어도란 말이 들어있는 문제는 반드시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 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률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경우의 수 풀란 얘기네. 그냥 중학교 2학년 레벨입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어떤 하나의 카드를 뽑을 겁니다. 처음에 2의 배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나오는 사건이 A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A라는 사건은 원소가 2, 4, 6, 8, 10인가요? 3의 배수가 적혀있는 카드를 뽑을 사건이 B 사건입니다. B 사건은 3, 6, 9입니다. 첫 번째, 곱사건을 구하시라고요? 누구지? 1억이야? 합집합의 6건을 구하라고 합니다. 합집합의 6건이 누구예요? 7. 뭐라고 7? 더 이상 없나요? 자, A 사건과 배반 사건인 사건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A 사건과 배반 사건이 되려면 1, 3, 5, 7, 9 홀수로 구성된 집합이면 배반 사건이겠네? 그럼 1, 3, 5, 7, 9가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이 몇 개야? 1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1, 3, 5만 있어도 되고 공집합이어도 되고 1, 3, 5, 7, 9가 다 있어도 되고 1, 3, 5, 7, 9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집합들이 배반 사건인 거죠? 공통된 게 없으니까요. 이해되시고 맞나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렇게 쓰는 실수를 제일 많이 합니다. 선생님 이 집합의 원소가 지금 5개인데 그럼 1, 3, 5, 7, 9 5개 아니에요? 이런 짓은 하지 맙시다. 1, 3, 5, 7, 9 가지고 만든 집합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학적 확률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게 다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은 동전을 던졌을 때 안면 날 확률값이 몇이죠? 2분의 1. 해봤어? 그냥 동전 100번, 1000번, 10,000번, 뭐 1억 번 던져보지 않았잖아. 하지만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건 왜 그렇죠? 동전은 양면이 있고 양면 중에 던졌을 때 앞면 날 확률값이 정확히 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해보지 않는 겁니다. 동전이 양면이 있기 때문에 추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은 직접 해보는 거야. 동전 100번 던졌어. 100번 중에 49번만 앞면이 나왔어. 그럼 동전의 앞면 날 확률값은 100분의 49겠네요? 이건 통계적 확률입니다.
시행 횟수를 많이 하게 되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이 갑니다. 동전을 3번만 던지면 안면 나올 확률의 값은 절대 2분의 1이 될 수 없잖아. 뭐 3번 중에 한 번만 안면 나오면 3분의 1일 거고 3번 중에 2번 나오면 3분의 1일 거 아니야. 적게 던졌을 때는 100번 던졌을 때 뭐 49번만 안면 나올 수 있고 이러지만 엄청 많이 던졌을 때는 통계적 확률의 값은 극한값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 갑니다. 이걸 우리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문자로 쓰는 순간 어려워지거든?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은 단지 많이 하면 할수록 통계적 확률의 값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게 큰 수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기하적 확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하적 확률은 반드시 길이분의 길이, 넓이분의 넓이, 부피분의 부피, 시간분의 시간, 분자와 분모가 단위가 똑같아야 됩니다. 통계적 확률의 값은 절대로 넓이분의 길이를 통해서 확률의 값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분자와 분모는 단위가 똑같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반지름의 값이 처음에 그리는 반지름의 값은 1, 그 다음 두 번째는 반지름이 2, 세 번째 건 반지름이 3, 이런 식의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화살을 쏘게 되면 화살은 이 관역에 맞습니다. 여기 쏘면 5점, 여기 쏘면 3점, 여기 쏘면 1점입니다. 5.1 확률의 값이 뭐죠? 화살을 쏘아가지고 반지름이 1, 2, 3인 3개의 원이 있는데 5점인 관역에 화살을 맞출 확률의 값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화살은 무조건 관역에 맞습니다. 전차 넓이가 누구냐고요? 전차 넓이의 값은 9파인가요? 반지름 1, 2, 3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차 넓이는 9파입니다. 하지만 반지름이 1인 안쪽에 5점짜리 관역에 맞춰야지만 5점인 거잖아? 그러면 안쪽에 제일 작은 원의 넓이가 파인가요? 그래서 5점을 획득할 확률의 값은 9분의 1인가요? 이거는 넓이분의 넓이로 기하적 확률을 구했습니다. 이해된 거 맞으세요? 하지만 넓이분의 길이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 2가 되는 사각형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입니다. 이 점 좌표의 값은 A점, 이 점 좌표의 값은 B점입니다. 내가 점을 찍으면 사각형 안에만 점을 찍을 생각입니다. 찍히는 점은 P점입니다. P점이 여기 찍히면 삼각형 PAB는 예각선처럼 보이냐? P점을 여기다 찍으면 PAB는 둔각삼각형처럼 보이나요? P점의 좌표를 여기다 찍으면 PAB의 값은 직각처럼 보이나요? 이 확률을 좀 구해보려고요. 처음에 둔각인 거 먼저 구할 생각이야? 둔각일 삼각형의 넓이의 그 확률의 값을 구해보려고요. 어떨 때 P점이 어디 찍혀야지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AB가 지름인 반원을 그렸을 때, 즉 이 반원은 반지름이 몇이라고요? 반지름 1인가요? 빨간색 라인 위에 찍힌 점이 P점이면은 삼각형 PAB는 무슨 삼각형이야? 원 위에 있는 점이 P점이면 삼각형 PAB는 무슨 삼각형이냐고요? 직각삼각형이죠.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P점의 좌표는 그 원보다 안쪽에 있어야 돼요? 네.
여기 P점이 찍히면 이 삼각형은 둔각삼각형입니다.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전체 P점 좌표는 넓이가 4가 되는 영역에 아무데나 P점을 찍을 수 있는데 둔각이 되려면 이 원 안에만 찍어야 돼요? 원의 넓이가 몇인데요? 반원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인가요? 그럼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의 값은 넓이분의 넓이로 8분의 파인 거죠? 그럼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의 값은 몇이야? 전체 넓이는 4인데 여기 넓이를 구해야 되겠네? 둔각의 확률의 값에서 분자가 누구죠? 여기 넓이 몇이냐고. 4-2분의 파이예요? 이 녀석의 값은 1-8분의 파인가요? 이해된 거 맞나요? 네네. 이 값은 8분의 7파이가 아닙니다. 유리수에서 무리수 뺄 수 없죠? 객관식 보기에 8분의 7파이 놔둡니다. 애들 8분의 7파이 고릅니다. 우리 그러진 맙시다. 그런데 두 개 확률의 값을 더한 게 누군데? 두 개 확률의 값은 더하면 1이야? 전사건의 확률의 값 1이잖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P점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넓이는 전체 넓이는 4잖아. 이번엔 길이를 구해볼까? 반지름 1이었을 때 P점에 잡혀 존재할 수 있는 이 빨간색 길이는 몇이에요? 반지름 1이면 둘레는? 2파이. 이 빨간색 길이는? 이러면 안 되겠네. 뭐가 잘못된 거지? 확률의 값을, 기하적 확률의 값을 구할 때는 반드시 넓이분의 넓이로만 계산할 수 있다고요? 분모의 값이 넓이였으니까 분자의 값도 넓이야지만 기하적 확률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점이 놓여질 수 있는 이 선의 넓이를 구할 수 있나요? 이 선의 두께를 알아? 이 선의 두께는 진짜 정말 미세할 거거든. 두께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넓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넓이분의 길이를 가지고 풀면 안 됩니다. 그럼 그 확률값이 몇이란 얘기야?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값이 몇이란 얘기냐고. (0이란) 얘기입니다. 왜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할 확률값 2분의 1, 뒷면할 확률값 2분의 1이라고 얘기하잖아. 세워지면 어떡할 거야? 세워지는 경우가 없겠어? 근데 왜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생각해? 희박하니까. 확률은 probability 가능성이거든. 가능성이 희박한 건 빵입니다. 점을 찍었을 때 점이 여기 라인상에 찍힐, 이 아주 얇은 라인상에 찍힐 확률의 값은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둔각일 확률과 예각일 확률만 더해서 1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절대 넓이분의 길이를 구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기하적 확률은 단위가 분자 분모가 똑같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개념 설명할 건 다 설명했고요. 이제부터 문제는 다 쉽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 던질 겁니다. 서로 같은 눈이나 확률값이 필요합니다. 전체 동전을 던지면 6가지 곱해서 전체 36가지 경우가 있나요? 36가지 경우 중에 몇 가지나 똑같은 거죠?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니네 지금 거의 중학교 2학년보다 못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6가지 중에 몇 가지냐고요? 11, 2, 3, 3, 4, 4 6가지입니다. 확률값 6분의 1입니다. 두 번째로 봤습니다. 두 눈의 숫자 합의값이 11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5, 6, 6, 5, 6, 6 이렇게 세 가지 있나요? 합의값이 11인 경우는 두 가지, 합의값이 12인 경우는 한 가지. 그래서 확률값이 12분의 1입니다. 고백값이 제곱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백값이 제곱수가 되는 건 36가지 중에서 몇 가지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녀석의 값은 빼먹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표를 작성해가지고 동그라미 치는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야지 빼먹지 않으니까요. 자, 고백값들이
제곱수인 것들의 동그라미만 치겠습니다. 1 곱하기 1, 1 곱하기 4, 더 이상 없죠? 2 곱하기 2, 또 있나요? 없습니다. 3 곱하기 3은 있고요. 더 이상 없습니다. 4 곱하기 1, 4 곱하기 4, 더 이상 없습니다. 5 곱하기 5밖에 없나요? 6 곱하기 6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개라고요? 그래서 약분했더니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방금 수학적 확률값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풀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배웠던 순열 파트를 이용하겠습니다. 이건 고등수학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1, 2, 3, 4, 5, 6개 숫자가 있습니다. 6개 숫자 중에서 각각 하나씩 적혀지는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배열하려고 합니다.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 1, 2, 3이 적혀진 게 이웃할 확률값이 필요합니다. 전체 분모의 전사건의 경우의 숫자가 몇 가지죠? 6개를 일렬로 배열하니까 전사건이 몇 가지냐고요? 6팩이죠. 6개 일렬로 배열했으니까 전사건은 6팩입니다. 근데 분자에 들어갈 녀석의 값이 1, 2, 3의 3개가 한 덩어리로 이웃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4, 5, 6의 값은 각각의 한 덩어리입니다. 총 4개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그 속에서 1, 2, 3의 순서를 바꿀 수 있나요? 4팩이 약분했습니다. 6 곱하기 5분의 6인가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3이 적혀지는 카드하고 4가 적혀진 카드가 양쪽 끝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분모의 전사건의 경우의 숫자는 6팩입니다. 분자 계산하고 있습니다. 4나 5의 값이 양쪽 끝에 왔으면 3하고 4가 양쪽 끝에 왔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3, 4에 일단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머지 숫자들을 순서 바꾸는 게 몇 가지죠? 약분했더니 답이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조합을 가지고 풀라고 합니다. 흰색 공이 5개, 빨간색 공이 3개, 그 다음 검은색 공이 2개, 총 10개의 공이 있습니다. 10개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의 공을 꺼내려고 합니다. 10개 중에 3개를 꺼냈을 때 꺼낸 3개 모두 흰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건이 뭐죠? 10개 중에 3개 꺼냈습니다. 분자의 값은 흰색이 3개였으면 좋겠습니다. 10C3의 값은 외우고 있나요? 10C1의 값이 누구죠? 10C2는요? 10C3은요? 10C4는? 10C5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울 겁니다. 10C3의 값은 120입니다. 분자는 누구죠?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꺼낸 공이 빨간색이 2개, 검은색이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분모의 값은 10C3입니다. 분자의 값은 누구라고요? 빨간색 3개 중에 2개, 검은색 2개 중에 하나라고요? 120분의 20분의 1인가요?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건 꺼낸 공에 흰색 공이 2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모의 값은 10C3인데 분자의 값은 어떻게 하자고요? 흰색 2개, 3개 중에, 아니 흰색 5개였나? 5개는 2개 뽑자고요? 이제 뭐 하자고요? 네, 나머지 색깔 중에서 색깔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만 더 뽑으면 된다고요? 네. 120분의 분자가 누구죠? 12분의 5가 답이네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통계적 확률을 구했습니다. 자, 시행 횟수는 n번 시행한다고 합니다. n번 시행을 했을 때 그 중에 A라는 사건이 Rn번 발생했다고 한다면 직접 n번 했을 때 그 중에 Rn번 발생한다면 요거의 다른 이름은 상대도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값을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네. 야, 시행 횟수 n이라는 값이 점점 커지면 통계적 확률의 값인 n분의 R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수학적 확률 피에 가까워져.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통계적 확률로 왔습니다. 통계적 확률은 일반적으로 학교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체 시행해봤더니 몇 번 중에 몇 번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확률의 값은 부모 문제의 숫자 2개만 대입하면 되니까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부적절합니다. 자, 독감 환자 100명이 있습니다. 같은 치료제를 매일 일정량을 투여했을 때 치료제를 투여한 기간에 따라서 완치되는 환자의 숫자를 표현했습니다. 이때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가 처음 투여한 5일 이내에 완치가 될 확률값이 필요합니다.
5일 이내에 완체될 확률값이 뭐지? 전체 사람 100명이야? 100명한테 투약을 했을 때 5일 이내에 완체되는 게 몇 명인데요? 약분만 하면 되네? 15분에 10. 이런 거 시험에서 출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기하적 확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했던 예시했던 거네요. 기하적 확률값은 반드시 길이분의 길이, 넓이분의 넓이, 부피분의 부피, 시간분의 시간으로만 계산할 수 있다. 단위가 다르면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녀석의 값에서 오른쪽에 원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반지름의 값은 1, 2, 3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화살이 색칠한 부분에 꽂힐 확률의 값을 뭐라고 합니다. 전체 넓이의 값이 몇이라고요? 전체 넓이가 9파이라고요? 두 번째 원의 넓이는 4파이. 첫 번째 원의 넓이는 파이인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반변의 길이가 10이라고 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이었을 때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의 값을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답은 알고 있습니다. 1-8분의 파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반지름이 5가 되는 원 위에 있는 점이면 직각삼각형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 P점이 찍혀야지만 둔각삼각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여기 P점이 찍히면 예각삼각형이구나. 말 잘못했구나. 나는 둔각일기를 원하는 거죠? P점 잡혀 여기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답이 8분의 파인가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체 넓이의 값은 100인가요? 반지름의 값이 5가 되는 거는 넓이의 값이 몇인데요? 그 25 약분했더니 8분의 파이예요? 둔각일 확률의 값은? 예각일 확률의 값은? 1-8분의 파이죠? 직각일 확률이 몇이라고요? 0이라고요? 다시 한 번만 또 얘기합니다. 객관식 보기에 8분의 7파이 놔둡니다. 항상 8분의 7파이 고르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8분의 7파이 기억나서 고르면 어떡하지? 보자마자 8분의 7파이 딱 고르면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데? 반대로요? 자, 모든 확률의 값은 항상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공사건 확률의 값은 0이고요. 전사건의 확률의 값은 1입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너무 뻔합니다. 우리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줄 알고 있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거기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제거해준 녀석이 합집합의 개수입니다. 근데 확률의 값을 알고 싶다면 내가 지금 합집합의 확률의 값이 알고 싶다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숫자를 가지고 분자분모를 나누게 하면 되나요? 전체 사건은 S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각각이 PA, PB, P교집합, A교집합, B인가요? 네. 근데 만약에 배반 사건이라 한다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뺄 필요가 없네요. 배반 사건이 아니면은 교집합을 뺄 건데 배반 사건이 아니었을 때는 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합집합으로 한다고? 이거는 이름이 뭐라고요? 합집합의 합사건이라고요? 또는이라는 말이 나와 있을 때나 또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이렇게 풀 거죠? 그걸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더해서 푸니까요. 그러면 덧셈 정리 배우고 나면 곱셈 정리도 배우겠다? 곱해서 푸니까. 자,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져 있습니다. 1부터 20까지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 20개의 구술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구술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혀있는 구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구해도 될 것 같은데 20개 중에 하나를 뽑으니까 20C1입니다. 분자의 값은 3의 배수를 뽑을 경우가 몇 가지죠? 6가지? 4의 배수는 몇 가지예요? 뭘 빼야 되죠? 12의 배수는 몇 가지죠? 또는이기 때문에 지금 합의법칙 합사건 덧셈 정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수학 경시대에 출전할 학교 대표가 2명 있습니다. 학교 대표 2명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2명의 2학년이 5명, 3학년이 7명이 응시했습니다. 총 12명 응시했습니다.
이때 대표로 뽑힌 두 명이 같은 학년 학생일 확률의 값이 필요합니다. 전체 경우의 숫자는 전 사건은 12명 중에 학년 구분 없이 아무렇게나 2명을 뽑는 게 전체 사건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1학년 중에서만 2명을 뽑든지 2학년 중에서만 2명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공통된 게 있으면 빼려고 합니다. 공통된 게 있을 수 있나요? 1학년 중에 2명 뽑는 사건과 2학년 중에 2명 뽑는 사건은 공통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빼시고요. 분모의 값은 누구죠? 1분의 12, 11. 분자의 값이 10 더하기 11. 약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6건의 확률 파트로 왔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적어도 어찌저찌 된다는 설명이 있으면 6건의 확률 값을 구해야 되는데 6건은 1-PA로 구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1부터 10까지 숫자가 적혀지는 1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택할 겁니다. 그럼 분모의 값이 10C3이겠네? 그런데 소수가 적혀져 있는 카드를 적어도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의 값은 2, 3, 5, 7인가요? 네. 그러면 이 상황의 6건이 어떤 상황이지? 소수를 하나도 안 뽑는 게 6건인가요? 그럼 나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답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나는 1에서 6건의 확률을 뺄 생각입니다. 6건의 확률은 전체 10장 중에서 3장의 카드를 뽑으려고 하는데 누구 중에서만 뽑는 게 6건이죠? 이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중에 뽑는 게 6건인가요? 소수를 하나도 뽑지 않은 경우가 63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63의 값이 누군데요? 10C3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10C3 정도는 120 외웁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벌써 다 했어? 레벨 3는 문제가 얼마나 그지 같을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자, 레벨 3는 문제 21번으로 갔습니다. 21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려고 합니다. 나온 눈의 숫자를 차례로 A, B로 지칭하겠습니다. 그런데 2차 함수가 있고요. 2차 함수의 값은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아래로 블록입니다. X축과 만난 교점이 2호인가요? 근데 문제에 구한 거는 A를 대입한 거랑 B를 대입한 녀석의 값이 함수 값이 곱해가 용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확률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절대 2나 5는 나오면 안 되겠다. A하고 B 중에 2하고 5가 있으면 빵 될 테니까요. 1은 여기 있고 3하고 4의 값은 여기 있고 나머지 6, 7, 8, 9, 10은 여기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A, B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누구지? A를 선택할 수 있는 가지 숫자는 몇 가지예요? 자, 주사위 던질 거죠? 주사위 던질 거니까 10까지는 없어요? A, B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5, 6이에요? A가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냐고요? B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처음에 나온 거 6가지, 두 번째 나온 것도 6가지죠? 그런데 고백값이 음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자, 이 고백값이 음수가 되게끔 A, B가 나오도록 A, B의 값을 결정하는 건 몇 가지인지 세면 되죠, 이제? 네. 직접 셀까? 1이었을 때는 2였을 때는 안 돼요? 3이었을 때는 4였을 때는 5면 안 되고 6이었을 때는 몇 가지야? 36분의 8이어서 9분의 2인가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주머니 안에 1부터 4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갑이 2장의 카드를 임의로 뽑고요. 을이 남은 2장의 카드 중에서 1장의 카드를 뽑겠습니다. 갑은 처음에 2장 뽑고요. 을은 남은 두 개 중에 하나를 뽑을 겁니다.
그렇게 뽑는 상황 하에서 갑이 뽑은 두 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의 곱이 을이 뽑은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완전 노가다네. 근데 숫자 1, 2, 3, 4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할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분모의 값을 쓰겠습니다. 전 사건이 뭐죠? 갑은 두 점. 갑은 4개 중에 2개를 뽑아요? 네. 을은 어떻게 뽑아요? 남은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요? 네. 이제 분자의 값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모 자체가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분모가 몇 가지야? 상황이 12가지밖에 없다고? 네. 10. 그럼 일일이 12개 다 쓰고 풀어도 되겠다. 12개밖에 안 되니까. 그럼 처음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 2를 뽑았을 때 을이라는 사람은 뭘 뽑아야 돼? 3, 4 중에 아무거나 뽑아도 돼? 맞아요? 갑이 1, 3을 뽑으면 을은 못 뽑아야 돼. 4밖에 없어요. 2는 뽑으면 안 돼요? 갑이 1, 4를 뽑았으면 불가능해요? 2하고 3을 뽑으면 2, 4를 뽑으면 1, 3 중에 절대로 뽑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얘도 커야 되니까요? 네. 3, 4를 뽑았을 때는 몇 가지라고요? 엄청 쉽네. 이건 경우가 작으니까 쉽게 할 수 있네요. 네. 23번으로 갔습니다. 23번은 다음에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교집합 확률과 합집 확률 값을 이용해서 문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라는 얘기구만. PA 교집합 B 분자의 값은 PA 합집합 B라고? 네. 교집합은 빵이 아니라고요? 난 이게 누군지 모르잖아. K라고 하겠습니다. 교집합이 K라고요? 그럼 P가 누구라고요? PB의 값이 누구라고요? 두 개 더하는 세의 값은 이게 왜 레벨 3야? 자, 24번으로 갔습니다. 그림과 같이 1, 2, 3, 4가 적혀져 있는 숫자가 있는데 1, 2, 3이 적혀진 것들은 각각 3개, 3개, 3개 총 12개 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 잘 들으세요. 이 문제에서 앞으로 문제 풀 때 핵심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똑같은 게 3개 있죠? 네. 똑같은 게 3개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걸 고르나 이걸 선택하나 두 번째 걸 고르나 세 번째 걸 고르나 구분돼? 구분되지 않죠? 구분되지 않지만 우리가 확률의 문제를 풀 때 구분되지 않는 것들 중에 뽑는다고 한다면 확률의 값을 계산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행동은 임의로 이 중에서 임의로 3개를 뽑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1한개, 2한개, 3한개, 4한개 뽑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 중에서 어떤 1을 뽑으나 어떤 2를 뽑으나 어떤 3을 뽑으나 어떤 4를 뽑으나 한 가지밖에 없잖아.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려고 해. 지금 제일 첫 번째 것들만 뽑은 거랑 두 번째 끼리만 뽑은 거랑 결국 뽑힌 1, 2, 3, 4는 같은 1, 2, 3, 4일 거 아니야? 네. 하지만 확률의 문제 풀 때는 이 두 가지는 다르다고 생각하려고 해. 비밀은 어디에 숨어 있냐면 우리가 하는 건 전체 12장 중에 3장을 뽑을 거죠. 12장 중에 3장을 뽑을 건데 원래 전체 경우의 숫자는 그러면 12C3인가요? 12C3이라고 하는 거 정의 자체가 서로 다른 12개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뽑는 거죠. 지금 상황은 서로 다른 것들이 아니지. 그러면 12C3으로 풀 수 없지 원래는. 하지만 니네가 여기서 서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 개를 뽑는 경우가 111, 112, 뭐 124,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인식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 녀석의 값이랑 첫 번째 건 1이 적혀진 거랑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색깔이 다른 카드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다 다르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이미 분모에 12, 13이라고 쓴 것 자체가 이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12개는 다 다르다고 인식하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서로 설령 같은 거라 할지라도 확률의 문제 풀 때는 서로 다르다고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선택한 카드 중에서 같은 숫자가 적혀져 있는 카드가 2장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카드가 적혀있는 게 2장 이상이었으면 좋겠다고? 뭐 이런 거 찾으라는 얘기야 지금? 이런 것들? 네. 그럼 6건으로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서로 다른 숫자만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개의 그룹 중에 세 개. 3개의 그룹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선택된 게 앞에 3개가 선택됐다면 이 3개는 서로 다르다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고요. 이것도 다 다를 거죠? 네. 이미 우리는 12개가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그룹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할 거고요. 세 번째 그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12C3 계산했습니다. 12C3의 값이 누구지? 220인가? 맞나? 네. 220이요.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약분은 뭘로 하냐? 4로? 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4로 했더니 55분의 27, 뺐더니 55분의 28. 자, 제일 중요한 건 뒤에는 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분모에 12C3이라고 쓰는 행위 자체를 하는 순간 이미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다른 녀석이 12개 다르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학생이 2명 있습니다. 6명이 그림과 같은 좌석 번호가 지정된 6개의 좌석 중에 임의로 1개를 선택해서 앉으려고 합니다. 같은 나라의 두 학생끼리는 좌석 번호의 차이값이 1 또는 1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차이값이 10, 이렇게 됐을 때 차이값이 10, 이렇게 됐을 때 차이값이 10인가요? 또는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네네. 또는 이렇게 해도 차이값들이 10, 11, 1인 거죠? 또는 이렇게 되면 되나요? 이렇게 되면 안 되나요? 그럼 경우는 총 3가지가 있는 거네? 네. 전체 분모의 경우의 숫자가 몇 가지죠? 전사건이 뭐냐고요? 전사건이 여기 때까지 읽어서 전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전사건이 몇 가지냐고요? 6명 사람을 6개의 좌석에 앉힐 거니까 6팩인가요? 6명한테 이 숫자를 일렬로 쭉 배열해 주면 되겠네요? 이제 분자의 값 계산하려고 합니다. 분자의 값은 몇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요? 몇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요? 이런 3가지 구조를 가지고 사람을 앉혔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개 나라를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국가들을? 3개 국가를 지정하는 게 몇 가지예요?
그 속에서 애새끼들을 위치 바꿀 수 있나요? 다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똑같죠? 9까지 제각한 건 3팩, 2 곱하기 2 곱하기인가요? 끝났습니다. 약분했더니 654. 약분했더니 5분의 1인가요? 네. 이렇게 유치한 게 수능 기출 문제였대요. 자, 24번으로 갔습니다. 24번이 오른쪽에는 자석표에서 이행 2열의 좌석을 제외하고 가운데를 제외하고 8군데 좌석의 여자 4명과 남자 4명을 한 명씩 임의로 배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배정할 확률값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2명이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6건을 빼야 되겠네. 6건이 뭐죠? 6건이요? 적어도 2명의 남자가 이웃한다는 상황에 반대되는 게 어떤 상황이죠? 여학생을 모두 따로따로. 남자, 여자가 교대로 앉는 경우가 6건인가요? 네.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어느 남자도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이렇게 교대로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률값을 먼저 주려고 하냐? 일단 전체 전사건이 누군데요? 전체 사건 그냥 800. 네, 8명의 사람 8개 자리에 앉히는 게 8팩입니다. 아, 선생님 이거 원수열이잖아요. 원수열이니까 이거 7팩으로 계산하셔야죠. 돌리기. 일행 1열, 일행 2열, 이 각각의 자리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원수열이 아닙니다. 8팩인데 분자에 들어가는 경우는 지금 어떤 게 분자에 넣자고요? 남자, 여자가 다 교대로 앉는 걸 지금 분자에 쓰자고요? 그럼 남자, 여자가 교대로 앉는 경우의 숫자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남자, 여자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런 남녀가 교대로 있는 거 맞죠? 남자를 배려하는 게 몇 가지죠? 여자 배려하는 거는 4배 위치 때문에. 이제 남녀가 바뀌는 거? 여자가 여기 들어가는 거? 그것도 4팩 곱하기 4팩이겠네? 그래서 곱하기 2로 해결할까요? 이게 70분의 1입니다. 쌤이 이거 외우고 있어서 그래. 쌤은 84의 값을 70이라고 외우고 있거든. 그게 4팩분의 8팩인가요? 그래서 35분의 34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그때 70 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진도는 더 이상 안 나갑니다. 네. 지금부터 확률과 통계 문제를 풀어주세요. x집합과 y집합이 있습니다. x에서 y로 온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을 때 일대한 함수의 개수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함수의 개수 중에서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함수는 몇 개 있죠? 4에서 네, 1의 값이 할 수 있는 것도 4군데, 2의 값이 할 수 있는 것도 4군데, 3도 4군데. 하지만 1대1의 값은 다 다른 값으로 갖는 거잖아. 4비상. 이해되신 거 맞나요?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볼까요? 없으면 계속 이어서 13번은 그림과 같이 9개의 버튼이 놓여져 있습니다. 버튼들은 이웃한 버튼끼리는 선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버튼을 선택할 겁니다. 차례대로라고 얘기했네. 순서에 상관 있나 보지? 근데 첫 번째 버튼과 두 번째 버튼과 세 번째 버튼이 각각 한 개의 선분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것도 한 개의 선분으로 연결되고요.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것도 한 개의 선분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모의 값은 서로 다른 세 개의 버튼을 아무렇게나 막 누르는 거야? 차례대로? 그럼 부모의 값은 987인가요? 그 중에서 이웃한 것들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처음에 값이 1을 선택했을 때는 1에서 2로 가거나 4로 가거나 5로 갈 수 있어요? 네. 처음에 1을 선택했을 때는 2로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고 5로 갈 수도 있는데 2로 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 4, 아, 5, 6, 3을 선택할 수 있나요?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나요? 그 다음 4에서 연결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내려왔으니까 네 가지. 2, 5, 8, 7, 네 가지인가요? 그 다음 5에서 연결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다섯. 아니, 5에서는 다 연결할 수 있나요? 7가지? 네. 그럼 이 5가 좀 특별한 거네. 두 번째 5가 있을 때가. 2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2에서 출발해서 갈 수 있는 건 누구죠? 4, 5, 6, 1, 1, 3, 1, 4, 5, 6, 3? 1, 뺑 둘러가지고 3, 4, 5, 6, 3. 쌤, 3도 1, 3, 4, 6, 5라고 쓸까? 근데 두 번째 1을 선택했을 때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에서 1로 왔으면. 두 가지. 이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약간 까먹었다. 네 가지. 네 가지? 4. 7가지였나? 1로 갔을 땐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3으로 갔을 때는? 4로 갔을 땐 몇 가지야? 3은 2에서 4로 왔을 때는 네 가지. 1, 5, 7, 8? 네. 6로 왔을 때도 네 가지인가요? 5로 왔을 때는? 7가지 다 돼요? 근데 처음에 누르는 숫자가 5였을 때를 분석해 보려고요. 처음에 누른 숫자가 5를 눌렀을 때 누를 수 있는 숫자 8개 다 누를 수 있죠. 8개 다 누를 수 있는데 1로 갔을 때와 2로 갔을 때만 확인하려고요. 5에서 1로 갔을 때 몇 가지야? 5에서 1로 갔을 때는 1에서 갈 수 있는 거는 2, 4 두 가지? 5에서 2로 갔을 때는 네 가지. 네 가지. 그럼 처음에 화이트.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나 분자값 결정하려고 하거든? 방금 했던 걸 토대로 해봅시다. 여기는 분자에 들어갈 값을 선택하고 있는 중인데 처음에 선택하는 숫자가 1, 3, 7, 9에서 처음 숫자를 선택하는 네 가지 경우는 처음에 1을 선택했어요. 1을 선택했을 때는 2를 선택했을 때나 4를 선택했을 때는 그 다음이 네 가지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에 5를 선택했, 두 번째 숫자 5를 선택했을 때는 몇 가지라고요? 7가지라고요. 그 다음에 2, 4, 6, 8 네 가지를 선택했을 때는 1, 3, 지금 선생님이 2, 4, 6, 8 중에서 처음에 선택한 숫자가 2 같은 숫자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다음 숫자로 선택한 녀석의 값이 1, 3을 선택할 때랑 4, 6을 선택할 때 달라지는 거네. 1, 3, 2의 옆에 있는 1, 3 같은 두 가지를 선택했을 때, 이웃한 걸 선택했을 때는 다음 단계가 두 가지씩이라고요. 1을 선택한 다음에 다음 숫자가 4, 6 같은 녀석을 선택했다면 4, 6 같은 녀석을 선택했다면 다음 단계 숫자가 네 가지씩이라고요. 5를 선택했을 때는 7가지. 그러면 처음에 1, 3, 7, 9에 출발하는 거 다 했고요. 처음에 2, 4, 6, 8 출발하는 거 다 했습니다. 마지막은 뭘로 출발하는 거? 네, 5로 출발하는 한 가지 경우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5로 출발했을 때는 1, 3, 7, 9. 두 번째 숫자가 1, 3, 5, 7 중에 선택했을 때는 그 다음 단계가 다 두 가지씩이야? 5에서 1로 가도 두 가지, 5에서 3으로 가도 두 가지, 다 두 가지씩입니다. 반면에 5에서 2 같은 숫자를 선택했을 때는 앞으로는 다 네 가지씩이라고요. 2, 4, 6, 8 같은 걸 선택했을 때는 다음 단계가 네 가지씩이라고요. 이제 분자의 값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몇이야? 15? 60? 그 다음 녀석의 값은 4 더하기 8, 12, 19, 19 곱하기 6, 19 곱하기 4? 76, 그 다음이 8 더하기 16, 24,
그럼 더했더니 100? 160? 네. 분모의 값은 987, 분자의 값은 160입니다. 8로 약분했습니다. 그 63분의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 문제는 수용도의 문제입니다. 일일이 세서 풀어야 됩니다.